예, 객체지향 프로그램 제작 방법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뭐 객체지향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다뤄드렸죠. 그것만 아시면 사실은 이론은 다 아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짠다.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만약에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짜요. 그럼 대부분 보면 뭐 입력하면, 출력하면 화면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뭐 보고서 하면 종류도 많고. 입출력 화면하고 보고서 외에는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짜죠. 쫙 가면은 입출력 화면들을 먼저 디자인을 쫙 해줘. 입출력 화면들 프로세스도 만들고 보고서 화면들도 이제 얼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정리를 쭉 하죠. 뭐 꽤 많으면은 한 몇십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까지 넘는 경우가 있으려나요? 보고서는 더 많을 수 있죠. 뭐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DB에 넣었다 뺐다 하는 모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잠시 밀어두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동일한 화면에 있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뭐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에 입력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은 다 뭐죠? 그러니까 동일한 화면에 있는 데이터와 거기 있는 버튼들은 다 뭐죠? 연관성 있는 데이터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화면을 쫙 만들어요. 보고서 한번도 쫙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클래스를 선언하시면 돼요. 쫙 선언하시면 몇백 개 나오겠죠. 뭐 몇백 개 나오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입출력 화면과 보고서 화면 같은 것들, 그 외에 딴 것들 있으면 쭉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들과 얘기를 하면서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그 동일한 화면에 있는 것에 있는 데이터와 묘소들을 쭉 묶어서 클래스로 쭉 선언하세요. 하시다 보면요. 선언하고 쫙 보면 입력하면 대한 클래스가 쭉한 뭐 50개 있다고 치면요. 이거들 가만히 보시면요.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묶어서 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보고서도 그 정리하시면 되죠. 이때 정리할 때 상속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라고 하면 뭐 보고서 형식이 똑같잖아요. 뭐 위에 회사 로고 찍고 내용 찍고 바닥에 뭐 찍고 하는 포맷이 똑같다고 하면 템플릿 패턴이라고 해서 디자인 패턴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직 강의해 드리진 않았는데 템플릿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 입력하면도요. 상속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템플릿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선언하고 보니까 거의 모든 함수에, 굉장히 많은 함수에서, 많은 클래스에서 같이 쓰는 함수가 만약에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클래스의 소속 함수로 선언하지 마시고요. 외부에 선언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만드세요. 요게 좀 확장되면 이제 요게 함수형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모든 클래스에 다 있는 함수를 다 선언되는 함수 또는 하나의 클래스가 객체를 갖다가 수십만 개, 수만 개 생성되는 클래스의 경우에는요. 거기에 함수를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클래스에서 객체 100개를 생성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함수 100개가 메모리에 올라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쓰거나 또는 어떤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가 객체를 많이 생성하는 클래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 있는 함수는 빼서 외부로 놓고 그 필요할 때 불러 쓰는 쪽으로 구현을 하세요. 중요한 것 또 하나 클래스를 이렇게 쓰시다 보면요 임시로 이 클래스 저 클래스는 입력에 관련된 것 중에서 사원 입력에 대한 것들과 중역 입력에 대한 것들은 임시로 어떤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다 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터페이스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시면 거의 끝나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가지고 일단 입출력 화면들에 대한 것들은 다 클래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고서에 대한 것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속이나 인터페이스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개발자가 들어와서 그거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되죠.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포트나 입력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템플릿 패턴이라고 해서 특정 항상 우리 회사 가면 입력하면 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템플릿 패턴을 꼭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메소드, 예를 들면 은행 같은데 뭐 이자율 계산하는 메소드랄지 이런 것들, 이런 클래스 이자율 계산하는 클래스랄지 이런 것들은요 직접 불러 쓰시지 말고요 꼭 레퍼를 사용하세요. 레퍼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 패턴에 보면 그거 나오죠. 레퍼를 사용하는 법이 나오죠. 그거 하나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항상 위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가 한 클래스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을 막 수행할 때는요 항상 위임 인터페이스 그걸 항적해서 위임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위임과 연관시켜서 딴 걸 연결하시도록 만들어주시면 요즘 내가 말씀드린 위임은요 요 전 시간에 객지장 프로그래밍 원칙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꼭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에 앞으로 제가 강의해드리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20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템플릿 패턴하고 랩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임하는 거 그 세 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주의하셔서 프로그램 짜시게 되면요 사실은 객체 지향은 좀 괜찮게 짜진 게 아닌가. 물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셔가지고 디자인 패턴에 있는 요거 말고도 뭐 싱글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적용하셨다고 하면 더 멋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냥 위임을 이용해서 유사한 것들은 다 위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핑하도록 하고, 랩핑 쓰고, 템플릿 패턴 쓰고, 그 정도 쓴 다음에 화면을 중심으로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 요 정도까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객지장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좀 이런 순서대로 화면을 중심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클래스를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보고 유사한 것끼리 상속을 적용하고 그죠? 그때 화면이나 이런 것들 유사한 것들이 많으면 템플릿 패턴을 이용해서 일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맞춰주고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임시적인 속성들은 인터페이스로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클래스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위임을 이용해서 상속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위임을 이용하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랩핑을 쓰는 것도 좋고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절차는 일단 이해하셨죠. 이번 시간에 포커스는 뭐냐면 클래스를 만드는 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 생각은요. 이 화면입니다. 하시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위임과 랩핑과 그 다음에 템플릿 패턴에 대해서 별도로 딱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좀 시간을 갖고 해도 되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입니다. 어쨌든 전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